안녕하세요. 창은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유료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결제하셨던 분들만 볼 수 있는 유료 강의 영상이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노하우와 그러한 시행착오를 엑기스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의 목차는 첫 번째 전문가의 콘텐츠 홍보, 방법과 사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키워드 분석의 방법과 노하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 최적화 노하우, 그리고 유튜브 검색 최적화 노하우, 그리고 SNS 도구를 사용한 방법 관련된 노하우 해서 총 5가지 목차를 가지고 도움되는 내용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의 컨텐츠 홍보, 방법과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한 표현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면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지를 어떻게 하려면, 가령 여러분이 노무사라고 하면 노무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산한 컨텐츠가 나와야 됩니다. 즉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가 되었건 유튜브가 되었건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내 컨텐츠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놓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푸시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뉴스 형태건 아니면 다른 이미지 형태건 아니면 1분 미만의 영상이건 간에 푸시해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통해서도 우리의 컨텐츠가 노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맞춤 영상, 추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홍보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산한 유튜브 컨텐츠건 페이스북 컨텐츠건 간에 누군가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또 배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기록을 해서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키워드라는 것이죠. 키워드. 즉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어떤 키워드로 표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 마케팅 관점에서 가장 핵심과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 유망 고객과 연결고리를 가져가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카페로 랜딩을 시키건,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저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트래픽을 몰아버립니다. 저를 인지를 시킨 다음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기 위해서 저랑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거죠. 또는 네이버 톡톡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DM을 발송하건 다이렉트 메시지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일단 저 사례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카톡 플러스 친구로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와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져감으로써 유망 고객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 징검다리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큰 이러한 골격에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검색하게 되면 제가 만든 컨텐츠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붉은 박스로 친 부분이 제가 만든 컨텐츠인데, 여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가 4개월 전에 등록한 건데 거의 한 2.5만회, 3만회 정도 조회가 되었고요. 아래 게시물도 한 3,000회, 그래서 이 두 게시물이 한 3만회 정도의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유튜브 영상 설명 문구에다 제가 카톡 플러스 친구 링크를 심어 두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많은 문의를 받게 되었던, 저한테는 효자와도 같은 그런 컨텐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 로직, 그 방법을 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그런 마케팅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전에 등록했는데 조회수가 3만 건 정도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게시물 등록한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자도 거의 한 5,600명 정도, 1,000명 가까이 늘었던 그런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제가 생산한 컨텐츠가 뜹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고요. 이 블로그가 뜨다 보니까 이 게시물이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이 게시물 등록을 했는데 누적 조회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게시물을 통해서도 저쪽으로 유망 고객이 넘어오게 된 좋은 징검다리가 되었던 마케팅 재료이고요. 유입 경로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뷰 검색 모바일, 각 영역별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이 돼서 들어왔는지 디테일하게 그러한 내용들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법과 요령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식 컨텐츠, 여러분들이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컨텐츠를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마케팅 재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된 부분도 제가 네이버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컨텐츠를 작성을 했을 때 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올리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SNS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생산한 컨텐츠를 유망 고객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해시태그도 잘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시태그 자체가 검색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시태그도 따지고 보면 키워드라는 것이죠. 마케팅에서 키워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유망 고객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에도 저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네이버 밴드라든지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또는 네이버 카페라든지 기타 커뮤니티, 즉 사업자라든지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를 생산을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저의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노출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인지에 대한 부분이죠. 인지는 블로그 검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튜브 검색에 대한 부분, 관련 다양한 타겟팅, 커뮤니티, 유망 고객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SNS 도구를 통해서 저는 그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키워드를 잘 뽑아서 유튜브에 영상을 등록할 때는 또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NS 도구를 사용할 때도 키워드를 적절히 잘 사용하고 배치를 함으로써 저희 마케팅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유튜브 쪽으로 일단 트래픽을 몰아버립니다. 블로그에 링크도 유튜브로 태워버리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도 영상의 링크를 유튜브로 태워버립니다. SNS도 마찬가지고요. 카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로 트래픽을 태워서 결국 유튜브에 뭐가 심어져 있냐면 카톡 플러스 링크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의는 카톡 플러스 친구로 하라라고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해두어서, 그래서 결국에 저는 카톡 플러스 친구에 자연스럽게 이제 유망 고객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아이템에 맞게 어떻게 하실지, 뭐 제가 하는 걸 100%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뭐 뺄 거는 빼셔도 되고 추가할 건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유망 고객이 나에게 오게 하는 징검다리를 잘 설계를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마케팅 재료들이 저한테는 필터링된 유망 고객, 즉 마케팅 비용, 마케팅 코스트를 줄여주는 고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들이 471명 정도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한 달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카톡 플러스 친구 링크를 심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지금 어떤 재미난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매 전환율 5%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는 471명 중에 5%를 구매 전환율이라고 보자라는 거죠. 저는 5%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23명 중에 제가 서비스하는 그 객단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 객단가, 그게 맨데이가 될지 아니면 별도의 뭐 자문 계약이 될지 그 객단가를 곱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저한테 매출, 저한테 영업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케팅 부분이 무시 못하는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사례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종업계, 노무사가 됐건 변리사가 됐건 세무사가 됐건 동종업계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노무사가 되었건 세무사가 되었건 법무사가 되었건 동종업계 잘하시는 분을 잘 탐색을 하셔서 그분을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한 가지만 더 얹어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차별화이고 그분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뭔가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를 추가를 하시건 아니면 차별해서 표현을 하시건 벤치마킹 대상에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홍보하시고 전파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도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건 유튜브를 하시건 SNS를 하시건 그 필명, 브랜드는 좀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브랜드 확산과 전파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하나의 통일을 시켜서
그 통일된 이름으로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SNS 하심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창업 멘탈 코치라는, 보시는 바와 같은 창업 멘탈 코치라는 이 필명으로 저는 이 SNS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필명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그동안 생산했던 다양한 컨텐츠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키워드는 이 마케팅 활동의 진주와 같은 가장 본질과 가까운 요소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저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고객이 여러분들을 인지하고 여러분들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고객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 그리고 고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뭐라고 검색을 할까? 그리고 그 검색 키워드는 성질은 어떨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키워드의 검색수와 클릭률을 보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이혼이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모바일에서, 이거는 저널 기준 데이터인데요. 이혼이라는 이 키워드가 모바일에서만 36,000회 정도 검색이 되었고, 검색 건수죠. 클릭률은 1%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혼 소송 전문이라는 이 키워드는 모바일에서 20회밖에 조회가 안 되었는데 클릭률은 16%라는 것이죠.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이혼이라는 키워드는 검색수는 많은데 클릭률은 낮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다이어트 키워드와 같이 정보 탐색용에 찔러보는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 소송 전문은 실제 내가 이혼에 임박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구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의 성격과 성질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이라는 이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푸른색이 PC고 녹색이 모바일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놓고 보면 월별 검색 추이지 않습니까? 이 검색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쭉 떨어지다가 이 명절쯤에 올라가고 8월, 8, 9월쯤에 올라가고 또 쭉 유지가 되다가 한 2, 3월쯤에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즉 명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시즈널한 그 계절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설을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 무언가 그 명절 시즌에 뭔가 이러한 이제 유망 고객들의 잠재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검색은 내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 키워드 같은 경우에 남성은 PC에서 여성은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하는 그 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령대는 한 40대쯤에서 많이 검색을 한다 라고 데이터에서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마케팅 재료를 생산을 하더라도, 즉 블로그가 되었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이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그 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그 해당 사이트에서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어디에서 보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비즈니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광고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검색 마케팅을 클릭을 하십시오. 검색 마케팅을 클릭을 하셔서 이 부분에 키워드 도구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이혼 소송 비용 등의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혼 소송 비용 등의 키워드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혼 같은 경우에 모바일에서 검색수가 35,000, 클릭률은 좀 낮죠? 0.6%. 이혼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검색수가 5,500건, 그리고 클릭률이 2%.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클릭률이 좀 낮은 것들은 그냥 정보 습득을 위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색수는 좀 낮지만 클릭률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구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들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들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또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이혼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
월간 검색 수가 한 5,500건 정도 되는데 클릭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PC보다는 모바일에서 검색량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모바일 마케팅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은 PC에서, 여성은 좀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하는 추세, 그리고 30, 40대에서 많이 검색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타겟이 우리의 유망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정도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를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의 컨설팅 서비스에 맞는 다양한 키워드를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적 수요는 있는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검색수 대비해서 클릭률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 키워드 리스트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수랑 클릭률 등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검색수 순위로 정렬을 한번 쭉 하시면 되겠죠. 엑셀에다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소팅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수는 낮은 것, 그리고 클릭률은 높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검색수를 높은 것 순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건 유튜브를 만들고 유튜브를 등록하실 때도 그러한 제목들, 물론 그 영상의 내용과 그 제목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C레벨의 키워드, 즉 검색수는 낮으나 클릭률이 높은 C레벨의 키워드로 해서 B레벨의 키워드, 그리고 A레벨의 키워드. A레벨의 키워드는 끝판왕이죠. 만약에 뭐 다이어트, 아니면 뭐 이혼,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면 이런 식의 검색수가 수십만에 넘어가는 이러한 A급 키워드들은 어차피 초창기에 아무리 포스팅을 해봐야 노출이 안 됩니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순서를 밟아 나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는 C레벨의 키워드로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는 B레벨의 키워드, 그리고 한 5, 6개월 지난 다음에 A레벨의 키워드도 하시게 되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검색수 낮은 것부터 해서 검색수 높은 순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블로그를 하시건 유튜브를 생산을 하시고 제목을 달 때도 그렇고 SNS에서 해시태그,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달 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남 맛집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아무리 달아봐야 강남 맛집의 해시태그는 1시간만 지나도 수십 개의 컨텐츠가 올라오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제 막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올린 그 컨텐츠는 최신 순으로 검색하지 않는 이상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기본 디폴트 상태에서는 노출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계별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각 키워드를 추출을 하셔서 엑셀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검색수, PC와 모바일 토탈 나오죠. 클릭률, PC와 모바일 토탈로 해서 그 키워드의 특성은 뭔지, 뭐 명절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름에 올라가는지, 겨울에 떨어지는지, 뭔가 이런 키워드의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의 특성도 잘 검토를 하셔서 최소 50개, 100개 정도는 관리를 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건 유튜브를 하시건 SNS를 하시건 페이스북을 하시건 뭘 하시건 하다못해 PR을 하시건 신문 기사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제목에 키워드, 본문 설명에다 키워드를 잘 삽입을 해야지 그게 검색 메타태그로서 잘 인식이 되어서 노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워드가 마케팅, 즉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컨텐츠를 남길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레벨의 키워드, B레벨의 키워드, A레벨의 키워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밟아감이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라든지 체험단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저 같은 인플루언서를 쓴다라고 하면 검색량이 많아서 내가 단기간에 공략이 불가능한 것, 즉 단기간에 내가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고 남한테 줘버리면 됩니다. 인플루언서든 체험단이든 그런 식으로 A급 키워드, 즉 A레벨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공략해봐야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B레벨, C레벨, A레벨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 가셔야 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를 다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 블로그 검색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최적화가 왜 중요한지 제가 강조를 했고요. 여러분들과 관련된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상당히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검색 상단 노출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성, 최신성, 체류 시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변수가 이제 최신성과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검색을 했는데 누가 봐도 사회복지사 관련된 그 업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들어갔다가 빠지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초면 충분하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사회복지사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을 했는데 이 글은 누가 봐도 좀 진정성이 묻어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체류 시간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로그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그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최근에 글을 쓴 사람이 먼저 노출됩니다. 그게 최신성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로 네이버는 생김치를 좋아하고 유튜브는 아주 푹 익힌 김치를 좋아합니다. 즉 네이버는 최신에 올라온 콘텐츠들이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확률이 많은 반면 유튜브는 뭔가 고객의 검증을 받은 충분한 체류 시간이 보장이 되고 고객들한테 검증을 받은 콘텐츠라고 하면 1년 전의 콘텐츠, 2년 전의 내용도 상위에 노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팅 작성 시 제목에 키워드를 잘 넣으셔야 되겠죠. 이 부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문에도 키워드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적절한 위치에 자연스럽게 배분을 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은 자연스러움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에서 AI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그러한 맥락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한 3장에서 5장 정도 이렇게 적절히 잘 배치를 하시면 상단에 노출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체류 시간 증진하는 방향으로 포스팅을 작성을 하심이 중요합니다. 무언가 유망 고객이 나의 컨텐츠를 보고 공감도 눌러주고 첫 번째 게시물을 보고 그리고 내 블로그 내에서 다른 게시물도 보고 그런 식으로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블로그에서 뭔가 이벤트와 액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블로그는 지속적으로 검색, 노출에 상단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냄새가 나게 가능한 꾸준히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 파워 블로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주도 있고요. 컨텐츠 생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주는 광고 효과를 봐야 되고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이버와 컨텐츠 생산자의 관점을 보자라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좋은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컨텐츠 생산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뭐 성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블락이나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양질의 좋은 정보를 꾸준히 올려주는 게 네이버가 바라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쓰는 표현인데 네이버에서 컨텐츠 생산자는 네이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걸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영업사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 파워 블로거란 즉 네이버의 영업사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자라는 것이죠. 이 부분 유튜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튜브란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노무사를 검색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전에 캡처를 뜬 화면인데 박초아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이라는 이러한 이제 포스팅이 검색이 됩니다.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구 노무사에서 일단 제목에 노무사가 들어가 있고 본문에도 노무사가 하나, 둘, 네다섯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올라온 글이고요. 한 일주 정도, 한 달 이내면 최근의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근의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체류 시간 이슈상 지금 코로나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체류 시간도 보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제목이 한 건, 본문에 한 4회 정도 이렇게 키워드가 적절한 위치에 노무사라는 키워드가 말이죠. 적절히 잘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미지도 한 6-7개 정도 잘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진정성 마일리지라고 했는데 박초아의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박초아 노무사의 브랜딩이지 않습니까? 이 노무사가 직접 포스팅하고 관리한다라고 블로그 설명에 상단에다가 잘 노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유망 고객들은 이
블로그가 광고 대행사가 적은 게 아니라 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양질의 좋은 콘텐츠가 올라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 블로그를 접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블로그는 양질의 블로그가 될 것이고 마케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마케팅 재료,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그 설정. 블로그 작성할 때 그 태그를 달게 되어 있는데 태그도 보면 노무사라든지 다양한 키워드들을 잘 믹스를 해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다라고 저는 보여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무사라는 키워드도 보면 아까 네이버 키워드 검색에서 봤던 그러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노무사라는 키워드는 모바일에서 45,000건 정도 검색이 됩니다. 클릭률은 한 0.8% 정도 나오네요. 노무사가 PC 모바일 다 하면 거의 한 6만 건 정도, 한 달에 6만 건 정도 검색이 되는 아주 A급 좋은 양질의 키워드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무사라고 했을 때 이 파워링크 자리는 클릭하면 가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유료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 광고하는데 대략 한 뭐 50, 10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비딩 입찰제 방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누르고 밟아야지 내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적용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한 달 광고하는데 대략 한 1, 200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박초아 노무사라는 그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의 포스팅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노무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모바일에서는 뷰 영역, PC 영역에서는 블로그 부분에서 상위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사라는 키워드가 한 달에 6만 건 검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6만 건 검색 중에 한 50% 정도만 나의 컨텐츠를 노출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50% 정도가 노출된 상태에서 만약에 한 30% 정도인 9,000건이 나의 컨텐츠를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9,000건 중에 구매 전환율을, 만약에 나의 서비스를 받은 그 구매 전환율을 3%로 봤을 때 그 3%에서 객단가를 곱하면 그게 노무사의 매출, 노무사의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무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숫자로 증명을 했습니다. 블로그만 잘 세팅을 해놓고 잘 인큐베이팅 하신다라고 하면 마케팅 비용 하나도 안 쓰고 마케팅 비용 제로에서 여러분들의 지식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블로그를 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쓸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최적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니고요.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2, 3회 한 번 했을 때 한 1시간 내외 정도로만 꾸준히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아까 보셨던 그 노무사 정도의 블로그는 한 5, 6개월 정도면 키워낼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블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보면 파워 컨텐츠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파워 컨텐츠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 전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다양한 이제 광고 영역이 있는데 파워 링크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광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광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파워 컨텐츠는 전문적인 지식을 서비스하시는 이 분들에게 적합한 유형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내가 돈을 쓴다고 해서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컨텐츠를 네이버 쪽에 심사를 받아서 양질의 컨텐츠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이 파워 컨텐츠 쪽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 컨텐츠에 나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유망 고객들은 나의 컨텐츠에 뭔가 신뢰성을 가지고 내 컨텐츠를 봐줄 수 있는 좋은 마케팅 도구이자 마케팅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워 컨텐츠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유튜브 검색 최적화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상단 노출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성 중요하겠죠. 체류 시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달리 최신성 지수는 약합니다. 아까 네이버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에서는 아무래도 최신에 올라온 글들이 상단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참고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1개월 미만의 컨텐츠들이 많이 상단으로 배치가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은지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만약에 마케팅을 검색하게 되면 2년 전, 3년 전의 컨텐츠들도 상단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검색을 하게 되면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등록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신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은 평균 지속 시청 시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 체류 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이라는 것은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영상이 10분이라고 하면 최소 4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즉 10분의 영상이면 4분 또는 5분 이상은 봐주는 영상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었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구나 라고 판단해서 맞춤 영상, 추천 영상으로 띄워주고 그리고 검색했을 때도 상단으로 노출시켜주는 게 기본적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등록 시에 제목은 이제 키워드 포함해서 60자 이내로 작성을 함이 좋고요. 너무 길어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대표 키워드 한 3개 정도를 놓으면 그 부분이 영상 상단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 해시태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제가 대표 키워드 3개라고 한 거는 딱 3개까지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사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이제 유튜브 컨텐츠가 노출이 됩니다. 이 컨텐츠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여기 보시면 이분이 유튜브 영상은 차치라고 제목을 달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사는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무사, 세무사 시험, 미래 전망 해서 이 3개 지금 대표 키워드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 키워드들은 제목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은 아래 내용이 지금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키워드 3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노출되는데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 잘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을 강조했는데 최소 4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10분짜리 영상이면 4분 또는 5분 이상은 보아주는 영상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맞춤 영상, 추천 영상으로 막 띄워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인지를 하고 클릭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가능한 오래 잡아두는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그 유튜브 내에서 가능한 오래 머물게 하는 테크닉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지와 클릭을 위해서는 썸네일 무조건 중요하죠. 썸네일이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허접해도 안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놓으면 들어갔다가 별거 없네 하고 뒤로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허접해도 클릭 자체를 잘 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상을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썸네일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목과 키워드 제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제목과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지속 시청 시간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오래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자체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여러분들의 영상이 어떤 컨셉으로 유망 고객들한테 뭔가 가치를 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재미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일지 아니면 공감일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문가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와 같은 유익이 되겠죠. 재미는 없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컨셉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시겠죠. 재생 목록은 세팅을 안 해도 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상을 놓았을 때 그 영상을 만약에 재생 목록을 전체 보기 아니면 재생 목록 A, B, C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영상을 전체 보기에도 목록에다 넣어주고 아니면 해당 영상의 목록에 해당되는 부분에도 넣어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게 하는 즉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머물게 하는 그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세팅을 할 때 이 전체 보기도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상 끝에 추천 영상을 달아 놓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정 주제의 영상을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영상 끝부분에다가 링크를 뭔가 연관이 되는, 연결되는 유튜브 영상이랑 이렇게 잘 매칭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을 늘리는, 오래 잡아둘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통계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나와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제가 실제 제 관리자 화면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리자 화면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관리자 화면입니다. 얼마나 디테일한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청 기간별로 기간은 뭐 최근 1주, 1년, 한 달, 뭐 분기 다 잡을 수가 있고요. 시청 시간, 평균 지속 시청 시간, 조회수, 그리고 뭐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 뭐 성별, 재생 위치, 트래픽 소스, 아주 다양한 디테일한 그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개별 자료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시청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인구 통계학적으로 남성이 많이 보는지 여성이 많이 보는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지역에 대한 부분은 나옵니다. 지역은 국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기, 어떤 기기로도 봤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휴대전화인지 컴퓨터인지 태블릿인지 TV인지 게임 콘솔인지 이 정도 수준의 통계까지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휴대전화에서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통계 메뉴가 10가지라고 하면 저는 한두 가지밖에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측정되지 않는 것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사업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그 통계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의 취약점이 어디인지, 나의 개선점이 어디인지 잘 포착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매일은 안 보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꾸준하게 그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서 개선점을 찾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개선점을 체크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또 발전하고,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계 살고 통계 죽는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부분은 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 최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등록한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영상을 등록한 순간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영업 관점에서 시작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영상을 등록하고 막구독이라든지 지인 홍보는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의 지인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컨텐츠에 다 관심이 있을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구독은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을 갉아먹는 좀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구독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타겟팅 홍보, 내 컨텐츠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나의 영상을 홍보하고 알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무사건, 세무사건 어느 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튜브 하시기 전에 유망 고객 관련된 타깃 커뮤니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네이버 밴드건 아니면 네이버 카페건 미리 가입을 하셔서 그쪽에 미리 좀 활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미리 알려두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컨텐츠가 되었건 블로그 컨텐츠가 되었건 홍보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노출되고 홍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입장에서 좋은 유튜버란 누군가 하면 아까 네이버랑 거의 비슷한데 유튜브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광고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생산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광고주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광고주는 광고 효과가 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 광고주가 낸 그 광고비를 가지고 그것을 수익화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콘텐츠 생산자로부터 볼만한 정보,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정보가 꾸준히 생산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러한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 업데이트, 튜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업사원이죠. 네이버랑 똑같죠. 콘텐츠 생산자는 유튜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유튜브 눈밖에 벗어나 버리게 되면 광고가 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컨텐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생산을 하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 맞게 컨텐츠를 잘 생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유튜브의 선택을 받아서 추천 영상, 맞춤 영상, 그리고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입장에서 좋은 유튜버란 결국 유튜브 영업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 네이버 검색, 블로그 영역이건 SNS 링크건 뭔가 유튜브로 트래픽을 몰아주는 부분도 저는 뭐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유튜브로 트래픽을 모아주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대로 타겟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링크도 유튜브로 몰아주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트래픽도 발생이 되고 유튜브에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카톡 플러스 친구라든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징검다리를 잘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이 부분이 정답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요 정도 수준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지식 서비스를 세일즈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설계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요소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다라고 하면 특정 요소를 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사례로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SNS 도구를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남성이 하는 행위를 잘 봐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현미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충분한 마케팅 비용이 없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케팅 비용을 잘 쪼개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컨텐츠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잘 배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 만약에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성별 연령대로 자르고 지역 또는 다른 사항으로 자르고 그리고 관심사 또는 기타 사항으로 잘라서 내가 서비스하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가장 관련도가 높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내 컨텐츠를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사 또는 기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성비 높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기본적인 그 로직은 동일합니다. 다만 페이스북이 차로 따지면 그랜저고요. 인스타그램은 차로 따지면 스파크 모닝 정도 됩니다. 즉 페이스북의 타겟팅 방법을 안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의 타겟팅 방법은 아주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게시물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등록한 게시물인데 만약에 이 게시물을 제가 홍보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타겟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위치, 관심사로 이렇게 쭉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성별은 제가 구분하지 않고요. 30대 이상 자영업 또는 개인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별은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연령은 예를 들어서 30대 이상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위치도 한번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치는 디폴트로 지금 서울로 되어 있는데 뭐 서울, 경기 원하는 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서울 쪽을 제가 위치를 잡았고요. 서울로 되어 있고 관심사가 자영업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사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CEO라든지 이 정도로 했을 때 관심사나 자영업, 직업으로 했을 때 이 정도는 타겟팅으로 들어갔습니다. CEO, 자영업, 대표이사 사장까지가 타겟팅으로 들어가서 즉 서울 지역에 있는 이러한 분들, 관심사를 가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0세 이상으로 성별은 자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한 25만 명 정도가 타겟팅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카드뉴스의 이미지 형태가 될지 일부면 영상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죠. 페이스북 프로필이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성비 높게 적은 비용으로 뭐 한 달에 10만 원이건 한 달에 30만 원이건 뭐 한 달에 50만 원이건 미리 디포짓한 상태에서 그 금액만큼만 광고비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 지식, 전문적 서비스를 홍보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겟팅을 제가 좀 더 피부 야답게 말씀드리면 관심사로 한식, 일식, 중식까지는 타겟팅이 돼요. 그런데 만두, 짜장면, 라면 이 정도 깊이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겟팅 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CEO, 자영업, 대표이사 사장 뭐 이 정도까지는 타겟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광고를 하실 때 타겟팅을 잘 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광고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NS 도구를 썼을 때 타겟팅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셔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광고 대행사를 맡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의 생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 위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될 만한 사례들을 제가 긁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유료 강의였고요. 그리고 혹시나 추가나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에 창업 멘탈 코치로 검색을 하셔서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제목의 유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양질의 유료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